쪽에 이제 1등급 도전인데, 뭐, 처음 하는 거니까 뭐 모를 수는 있는데, 뭐 나중에는 외우게 될 겁니다. 빅뱅 우주론을 따라, 우주론에 따라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 쿼크랑 전자가 먼저 생겨요. 쿼크랑 전자.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기본 입자가 쿼크 전자가 생기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쿼크 3개씩 모여가지고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되는 거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원자 핵이랑 전자랑 결합하면 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A는 전자, B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헬륨 원자 핵은 C에 해당한다. C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요 초기에는 수소 원자 핵하고 헬륨 원자 핵만 있어서 사실 수소 원자 핵하고,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만 하나 있으면 돼. 사실은 양성자 하나만 가지고도 수소의 원자 핵이고, 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됩니다. 헬륨 원자 핵이 돼요. 아무튼 여기 C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C에 들어가는 거 맞고, 헬륨 원자에서 A의 수는, A는 지금 전자잖아요. 양성자 수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같습니다. 양성자가 2개면 전자가 2개가 붙어요.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빅뱅 이후 원자 핵이랑 전자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 빛이 진행하다가 자꾸 전자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요랬을 때는 이제 아직 원자가 만들어진 건 아닌데, 요 때는 언제냐면 38만 년 후가 되면, 이게 우주가 식어요. 우주가 3000켈빈까지 식습니다. 온도가. 그때 전자들이랑 원자 핵이랑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자가 이때는 2종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소랑 헬륨 이렇게 2개. 빅뱅 후 38만 년 지난 시기에 일어난 변화이다. 맞는 이야기고요. 이 시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하였다. 맞고요.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하는 것은 우주 팽창으로 인한 온도 하강 때문이다. 맞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전자랑 원자 핵이랑 떨어져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가 생긴 거다. 그 다음에 수소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나는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냥 광원에서 나오는 것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오고, 광원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를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흡수 스펙트럼. 근데 이게 가가 지금 흡수 스펙트럼인 거예요. 가가. 그 다음에 이거는 고온의 기체는, 얘는 에너지가 많으면 전자가 이렇게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때 나오는 빛을 프리즘으로 보면은 선 스펙트럼이 보여요.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는 B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A에 해당하는 거고, 별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A가 나타납니다. A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별들 주변에 기체가 있거든요. 흡수가 돼요. 별을 관찰하면은 A가 나타나고, 수소 방정관을 보면은 그건 고온의 기체를 보는 거나 똑같아서, 그때는 가와 같은 흡수선이 아니라 B, 여기서는 이제 고를 건 B밖에 없는,
가와 같은 흡수선과 같은 파장의 방출선이 방출된다라고 써 있으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흡수선에 요 파장, 요 파장, 요 파장, 요 파장이 흡수가 됐는데 이거를 요 상태를 보면은 여기서 요 파장에서 빛이 방출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흡수선과 같은 파장의 방출선이 나타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디귿이니까 4번 고르시면 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 우주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별들을 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봤더니 수소가 74% 정도 있는 거고 헬륨이 24% 정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소는 우주 초기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게 맞고요. A와 헬륨은 우주의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되었다도 맞고,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의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입니다. 3000켈빈. 근데 지금은 2.7켈빈이에요.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는 현재는 2.7켈빈. 현재 우주는 2.7켈빈이고 그 당시에 이제 원자가 결합할 당시에는 3000켈빈이었다. 답 한번 하면 되죠. 되셨죠? 넘어갈게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지금까지 뭐 했냐면 수소 헬륨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수소 헬륨. 근데 원소가 약 118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나머지는. 자, 우주의 주요 원소는 수소 헬륨이 합쳐가지고 얘 합쳐가지고 98%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우주 초기에 생성된 거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 헬륨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아요. 지구에 철이 핵에 많아. 외핵이랑 내핵 있죠? 핵에 많습니다. 핵에. 지각에는 산소 규소가 많은데 아무튼 철이 많고 산소 규소 많고 마그네슘 이렇게 있어요. 요런 애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몸이 70% 정도가 물로 돼 있거든요. 사람 몸이 물로 돼 있어요. 물이 H2인 거 아시죠? 물로 돼 있는데 그럼 수소가 제일 많냐? 그건 아니고 개수로는 수소가 많을 수는 있는데 산소의 원자량이 얘가 16이고 수소 하나는 원자량이 1이에요. 그래서 질량으로 따지면은 산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산소. 그러니까 이거는 질량비입니다. 질량. 퍼센트는 지금 질량이에요. 질량. 산소가 제일 많고 나머지 피부나 뭐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게 탄소 화합물로 돼 있어서 1등은 산소가 제일 많고 2등 탄소고 3등은 수소예요. 그 다음에 뭐 질소, 칼슘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헬륨에 비해 무거운 원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지구와 생명체에. 수소 헬륨이 제일 가볍고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원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빅뱅 후 수십억 년 정도 지났을 때 별이 탄생하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런 무거운 원소들, 수소 헬륨 말고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에서. 내 몸에 있는 원소들이 대부분 이제 수소 제외하고는 별에서 만들어져요. 이거는 배우면은 사실은 신기하고 재밌는 겁니다. 사실. 태양계가 있기 전에 어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 잔해들이 다시 모여서 태양이 되는데 그 원소들이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아냈다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발견인 건데. 지구에는 산소, 탄소를 비롯한 100여 종의 원소가 존재한다. 정확하게 118종입니다. 118종. 근데 118종 중에
92번까지는 92번까지는 자연에서 있는 거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93번부터 118번까지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예요. 원래는 90여 개 정도 자연적으로 있어요. 핵융합 반응 이런 걸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게 또 있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와 철인데 철이 제일 많긴 한데 지각 있죠. 지각 우리가 사는 땅바닥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 철은 핵에 많습니다. 핵. 외핵 내핵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까닭은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은데 산소는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잘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서 산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암석 있잖아. 암석 돌멩이 알고 보면 산소랑 규소로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요런 경우만 산소가 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가 산소로 돼 있어. 산소 규소가 결합돼서 그런 거 잘 모를 텐데 하여튼 산소 규소로 돼 있습니다. 산소가 제일 많아요.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 과정. 일단 별이라고 부르는 거는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이라고도 하고 항성이라고도 하고 항성. 그러니까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목성, 뭐 달 이런 것도 그런 건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 별에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지구는 별은 아니고 그냥 행성이에요. 행성.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고 별이 탄생할 때 뭐 일단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성간 물질은 뭐 수소, 헬륨 뭐 이런 거랑 여러 가지 그 원소들이나 먼지나 뭐 이런 애들 성간이 뭐냐면 이제 그 별하고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 성간 물질이 이게 모여서 성운이 되고 성운은 그게 좀 더 진한 거예요. 진하게 모여있으면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성운이라고 해서. 요런 게 성운이에요. 이렇게 뿌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뿌옇게 있잖아. 요런 게 성운이에요. 요게 성운이에요. 이게 성운.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저런 성운이 사실은 태양계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저게 태양계보다 훨씬 큰 겁니다. 저 성운에 별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배우면은 재밌는 내용입니다. 뭐 별들이 이렇게 여기 이제 안드로메다 자리 이런 거 보면 이게 엄청 많은 별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엄청 요런 안드로메다 같은 애들이 1000억 개가 있고 여기 약간 뿌옇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은하죠. 우리은하에 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은하에 있는 별들입니다. 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별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오리온 자리라고 겨울철에 오리온 자리 잘 보입니다. 오리온 자리에 가보면 성운이 또 보여요. 암흑성운이라고 하는데 말머리 성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런 게 지금 이 성운에서 요런 거 있죠? 새로운 별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성운이 모여가지고 별이 만들어진 거예요. 별 태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별하고 별 사이에 보통 3-4광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엄청 큰 거지. 이런 것도 성운이고 이렇게 뿌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성운이네. 성운. 오 깜짝이야. 이런 데서도 이게 성운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운에서
성운은 주로 수소 헬륨이 제일 많고요. 얘네가 모여요. 중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 가지고 성운을 이룹니다. 모입니다. 모여요. 근데 특히 이 성운에서도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온도는 처음에는 낮아야 돼. 처음에는 얘네가 온도가 높으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잘 안 모여요. 밀도가 커야지 중력이 크니까 모이고, 처음에 온도는 낮아야 됩니다. 그럼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중심부의 온도를 높여서 밀도가 커지고 원시별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성운이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야. 수축. 근데 이게 수축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그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원래 수축하면 온도 올라가고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이러는 거야. 근데 아무튼 여기에 온도가 올라간다. 중심부가. 근데 아직은 별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으로 지금 온도가 올라간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냥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별. 여기는 원시별이 아직은 별이 아닙니다. 근데 수축을 하다가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돼요.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모여가지고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이 나면은 그때부터 별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별이야. 별이긴 한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다라고 해요. 주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가 돼요. 요런 애가 여기서 막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에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지구까지 도달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지금 태양도 주계열성이거든요. 지금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계열성이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이고, 별의 크기,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어떤 별들은 이게 며칠 사이로 커졌다 작았다 하는 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고, 현재 태양은 크기랑 광도 그 뭐 빛의 세기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고, 근데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별이 태어났어. 주계열성은 한참 있다가 나중에 초거성이 되고 뭐 다른 애가 되는데, 아무튼 일단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대부분을 보냅니다. 태양이 그런 상태고, 태양 수명이 거의 한 100억 년 정도 되는데, 태양 지금 나이가 한 50억 년 정도 됐어요. 한 50억 년은 더 있을 수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모여서 1개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과정에서, 요런 말 잘 읽어두셔야 되는데,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E는 mc제곱. E가 에너지고 요걸 델타라고 이렇게 쓰는 델타, 요거를 감소한 질량, 좀 어려운 말로 질량 결손이라고. 감소한 질량 결손에 C가 뭐냐면, C가 빛의 속도야. 빛의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만약에 질량이 1kg 감소한다. 근데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s 그럼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을 한다라고 해봐. 9 곱하기 10의 16승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1kg만 줄어들어도 에너지가 9 곱하기 10의 16승 줄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에너지죠. 10의 16승 줄이면은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할 때. 그 질량 결손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인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주계열성일 때 그렇다고. 주계열성일 때. 주계열성일 때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태양처럼 주계열성으로 있다가 나중에 적색 거성이 됐다가 행성상 성운이 됐다가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심부에서 나중에 수소가 다 헬륨으로 다 돼버려요. 다 나중에 한참 있으면 그럴 거 아니야, 그쵸?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건데 나중에 헬륨으로 다 돼. 그러면 얘가 팽창을 해요. 얘가 이렇게 주계열성이. 그래가지고 적색 거성이 돼. 거성. 되게 큰 별이 돼. 큰 별. 엄청 큰 별이 됩니다. 태양보다 큰 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적색 거성이 됐다가 헬륨도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이 바깥층은 날라가 버리고 가운데는 모여가지고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걸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적색 거성은 주계열성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하여 중심부 바깥 수소층을 가열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헬륨이 수축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면 돼요. 수축하면 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열이 바깥쪽에 있는 수소를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계열성일 때는 중심부에 수소가 핵융합 반응한 거고, 요 때는 중심에는 헬륨이 있는 거고 바깥층에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팽창하려는 힘이 생겨가지고 얘가 커져요. 커져. 가열된 수소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별의 압력이 증가하여 별의 바깥층이 팽창하게 된다. 팽창하면은 거성이 되는 거야. 거성. 근데 팽창하면 바깥쪽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 적색으로 나타나거든요.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탄소나 산소까지 만듭니다.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데, 그 이상이 되면 헬륨이 탄소, 산소까지 만듭니다. 탄소, 산소가 더 무거워요.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은 2번이고 탄소 6번이고 산소는 8번 이래. 아무튼 얘가 더 무거워. 거기까지 만들어. 이거는 뭐냐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에요. 그 다음에 탄소, 산소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고 멈추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중력 때문에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중력 때문에 수축을 하다가 얘네가 못 이기고 빵 터져요. 터진다라기보다는 아무튼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얘를 가지고 있던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막 뻗어 나가요. 그런 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얘가 지금 이게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퍼져 나가고 있는 사진.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바깥쪽은 퍼져 나가는데 안에 있는 중심부는 수축을 하여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들은 먼저 성운이었다가 원시별이 됐다가 주계열성이 돼. 이때부터 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되고, 적색 거성 이후에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는 부분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퍼져나간 이 행성상 성운들 있지? 그런 애가 다시 또 성운이 모여가지고 또 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고 엄청난 연구 결과입니다. 이거는. 거의 10분 만에 알려주고 있는 건데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질량이 태양의 한 10배 정도 되면은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초거성이 돼. 초거성. 엄청 커져. 엄청 커지고, 초거성은 산소까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산소보다 더 무거운 철까지 만들어. 철은 26번이에요. 26번. 철 26번까지 만들어. 주계열성 이후에 초거성이 된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핵융합 반응에서 멈추는 것과 달리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 등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든다. 별 내부에서 철까지 만든다. 근데 왜 철까지만 생성을 하느냐? 철이 가장 안정한 그런 핵이에요. 철 원자 핵은 매우 안정하다.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하여튼 철까지는 만든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가 끝나면, 철 만들어지는 게 끝나면 수축을 하다가, 급격하게 수축을 하다가 뻥 터져요. 터지는 거를 초신성이라고 해요. 초신성은 별의 폭발을 말하는 초신성 폭발. 근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철이 26번인데 그거보다 무거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나오는 에너지로 그거보다 무거운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 등의 원소가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져요. 지구에 금이 많잖아요. 그거는 태양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초신성 폭발이 있어서 거기 있던 금, 우라늄 이런 게 모여가지고 지구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금,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훨씬 더 격렬하게 생겼어요. 행성상 성운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행성상 성운이고, 이런 거는 여기 안에 작은 흰색 뭐 있어요. 작은 애 요거는 백색의 성이고, 근데 초신성 폭발은 이렇게 더 격렬해요. 훨씬 더. 그럼 이 물질들이 막 퍼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할 때 우라늄이나 철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중심부에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은 게 생깁니다. 중성자별은 밀도가 되게 큰 별이고, 근데 그거보다도 크면은 블랙홀이 돼요.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퍼져나간 그 물질들은 다시 모여서 다른 별의 원료가 되는 거죠. 다른 별이 되는 거죠. 이해해요? 1번, 2번 옆에 거 참고해 가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이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는 수소가 모여서 헬륨 되는 거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는 탄소입니다. 이거는 얘기 안 했네. 수소가 모여 헬륨 핵융합 반응하면은 탄소 생겨요. 지구에서 가장 많은 거는 철이고, 성운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부분에서 중력에 의해 수축이 일어나며 원시별이 생성된다.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까지입니다. 철. 금, 납, 우라늄과 같은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생성되었다. 이해 하시겠죠? 하겠습니다. 내용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데 뭐 내신 탄탄에 확실히 하이탑을 하고 하는 게 좋긴 하네. 이게 내용이 너무 좀 짧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내신 탄탄은 1번에서 12번까지 좀 풀어봐 주십시오. 자, A와 B,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인데 제일 많은 게 철이라고 했죠. 철이고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산소. 철, 산소, 수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A는 철인데 철은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 생성될 수 있다. 아닌데 태양과 비슷한 그 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는 탄소나 산소까지예요. 산소. 철은 훨씬 무거운데 철이 생성되려면은 태양의 한 10배 정도 질량 되는 그런 별 내부에서 생성될 수가 있고, B는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원소이다. B가 산소였죠? 산소는 사람의 몸에 가장 많습니다. 산소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되었을 때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이때 만들어진 거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어요. 수소, 헬륨밖에 없어요.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었다. 뭐 맞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소들의 대부분은 별의 중심에서 생성된 게 맞고요. 수소나 헬륨만 빅뱅 초기에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별 내부에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죠. 니은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 지구,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거. 수소와 헬륨은 우주 구성 주요 구성 원소이고,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별의 진화와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 가장 많은 원소가 이제 산소긴 한데 산소 별에서 만들어진 거 맞아요.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 철인데 빅뱅 직후 기본 입자의 결합으로 생성되었다. 빅뱅 직후 만들어진 거는 수소, 헬륨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별 내부에서 태양의 한 10배 정도 되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죠. 3번 답이고요. 별은 성운 내부의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할 때 수축하여 생성된다. 좀 어려운데 성운이 막 균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큰 데가 있어요. 밀도가 큰 데. 그런 데서 수축하면서 별이 됩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거야. 성운을 구성하는 원소 대부분 수소와 헬륨입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원시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높아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이 된다. 맞는 이야기네. 니은디귿. 4번 텀이고. 자, 탄생하는 단계 중 일부래. 아무튼 이거는 앞에 그림에서는 원시별 정도를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운이 중력 수축하려면 성운의 온도가 높아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온도가 낮아야지 됩니다. 막 모이려면 온도가 낮아야 돼요. 수축하는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상승한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하나의 커다란 성운에서 하나의 별만 생성된다. 아니에요. 성운에서 여러 개의 별이 한꺼번에 생성이 됩니다. 네, 답 2번이고요. 수소 원자액이 뭐 헬륨 원자액이 될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4개의 수소 원자액은 1개의 헬륨 원자액보다 질량이 크다.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 질량보다 얘 질량이 작아서 뭐가 생기냐면 얘로 될 때
질량 결손이 생겨. 질량 결손.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하나보다는 질량 많은 거예요. 태양 중심부에서 이와 같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고 있습니다. 태양 지금.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있는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태양이. 5번 답이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주계열성이고 헬륨 핵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바깥층에서 일어나고 헬륨 핵이 이렇게 수축하는 거 이런 거는 적색 거성이 되는 단계인데 적색 거성 초기에는 이렇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핵까지 생깁니다. 요거는 초기에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거의 끝날 때쯤. 그래서 헬륨과 탄소가 함께 생성되는 단계를 모두 고르면 그거는 모두 고르는 거구나. 함께 생성되는 단계를 모두 고르면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 헬륨 생겨요. 근데 아직은 탄소는 안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인데 이거는 수축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거든 지금. 그러면은 요거 고르셔야겠네. 수소 핵융합 반응 결과 헬륨 생기고 헬륨 핵융합 반응 결과 탄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밖에 없는데 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온도가 좀 더 높아져야지 되는 건데 요때 지금 헬륨 생기고 탄소 생기니까 다만 고르시면 됩니다. 한번 고르면 되고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것인데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는 거는 가. 자, 행성상 성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적색 거성 이후에 행성상 성운과 백색 개성이 되는 거고 가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 낮아진다. 아 이거 좀 어렵네.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표면 온도. 팽창을 하다 보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중심 온도는 높아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별의 중심부 밀도는 주계열성의 주계열성이 백색 외성보다 크다. 아니, 백색 외성이 밀도가 더 커요. 밀도. 백색 외성이 뭐 탄소나 뭐 산소 이런 걸로 돼 있어서 백색 외성의 밀도가 더 큽니다. 3번 답이고요. 9번에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한 별입니다. 행성상 성운으로 되기 직전이래. 그러면 여기 A에는 탄소나 아니면 산소까지 있습니다. 산소. 그래서 주요 원소 2개 쓰고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과 이 두 원소의 주요 생성 시기를 비교하시오. 헬륨은 빅뱅 초기에 많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과 이 두 원소의 생성 시기를 비교하시오.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은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우주 초기에 생성되었다. 우주 초기에 생성되었다. 물론 별 내부에서 생성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우주 초기에 생성된 게 훨씬 많아.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 이 두 원소 탄소와 산소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었다.
CO. 그 다음에 자, 이건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이거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 아니고요. 그건 행성상 성운이 되고, 초신성 폭발은 태양의 한 10배 정도, 태양의 한 10배 정도 되는 별이에요. A 단계에서 진화 A를 거친 후 나타나는 흔적이다. 초신성인데, 초신성. 별의 밝기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때 밝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초신성 폭발할 때. 갑자기 크게 이제 큰 별이 나타나요. 밝은 별. A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디귿. 자, 어떤 별의 중심부 구조인데, 황, 주소, 요 안에가 철이야. 이거 철. 철까지 만들어지고, 산소, 네온, 마그네슘. 철이고, 질량 태양보다 크고, 나중에 백색외성 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나중에 백색외성은 태양 정도 별이고, 블랙홀이나 아니면은 중성자별이 됩니다. 이 별의 중심부 온도는 태양의 중심부 온도보다 높습니다. 맞고요. 이 별은 중심부가 급격하게 수축하다가 초신성 폭발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급격히 수축하다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철. 근데 왜 이 원소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냐? 초신성 폭발할 때 핵융합 반응하여 생성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